서비스했던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여러분의 심정.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서비스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느꼈던 경험에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감성적으로 은유의 표현을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서비스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서비스는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부드러운 커피를 원하시면 따뜻한 우유를 첨가해서 따뜻한 라떼를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또 고객님이 진한 커피를 원하시면 엑스트라샷을 추가해서 고객님께 진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드리듯이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죠.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서비스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랑이 좋은 타이밍에 와야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듯이 고객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올바른 타이밍에 제공하는 것이 고객님이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 너무 딜레이가 되면 사실 좋은 서비스를 줘도 음식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 시점에, 배고픈 시점에 정확히 음식을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 아니면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묻고 있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서비스라고 하면은 감동을 제공한 그 경험들을 떠올리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감동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고객이 느끼는 감동은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주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의 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이 그 한순간에 감동을 받았다? 이거는 서비스를 오래 한 사람들, 특히나 면접관들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기내에서 엑스트라 케어가 들어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승객,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볼딩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고객님의 짐을 들여다 드리고 자리까지 에스코트하는 그런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객님이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고객님이 혹시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으신지, 아니면은 아이의 상태는 괜찮은지, 그러면서 고객을 지속적으로 살핍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고객님과의 말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스몰 토크를 통해서 고객님에게 고객님 너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아기가 순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라고 뭔가 고객님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하는 멘트들을 통해서 고객님은 결국에는 감동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프로시저로 인해서 고객님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 최고의 서비스는 내가 갑자기 뭔가를 하나 해줬다고 해서 정말 이제 감동을 받기는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답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처럼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경험한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 스토리가 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했던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여러분의 심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비스하는 그런 습관 같은 거,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배우고 업데이트하는지 그 자세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물론 상세하게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은 물론 면접관이 알아듣기 쉽게 육가 원칙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셔야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는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완벽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사실 굉장히 상세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뭐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뭔가 시점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하 원칙이 다 들어간 상태의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의 스토리텔링을 쉽고 간결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가 대답해야 될 것은요, 서비스는 무엇이고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그거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도대체 뭐가 차이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와 좋은 서비스는 뭐 화려하게 다른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하셨을 때 고객을 자리까지 안내해 드리는 거, 그리고 물이나 수저 같은 걸 챙겨 드리는 거, 고객님이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더 가져다 드리는 거, 티슈가 필요하시면 그런 것들을 가져다 드리는 거, 플러스 거기에 서비스 마인드가 들어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그냥 그 반응에 대해서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서비스는 뭐냐면요,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반응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 물을 가져다 드리면서 고객님 오늘 뭐 하루는 어떠셨어요? 뭔가에 말을 붙여 본다든지, 아니면 고객님이 입고 계신 옷 너무나 고객님한테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해서 뭔가 칭찬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는 여러분들의 역량에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면 고객님을 핸들할 때 말적인 부분으로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소리가 좋다면 고객님께 좋은 목소리로 고객님이 기분 좋게 말을 해줄 수 있다든지, 또는 뭐 내가 센스가 좋다고 하면 고객님한테 조금 유머스러운 말을 통해서 고객님과 친분을 좀 쌓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고객이 오셨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 플러스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좋은 서비스라는 것은 그 서비스의 플러스 알파, 그 알파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테일, 작은 디테일을 더 챙겨드리는 건데요. 영어 표현에서 이런 말들이 있죠. Detail makes perfec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완벽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처럼 고객 서비스도 작은 디테일 하나, 작은 것들이 고객의 마음을 소소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무엇이고,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법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리 예쁜 말이라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면접을 보는 면접관들은 보통 우리보다 서비스 경력이 더 많으신 면접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게 포장된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것은 어쩌면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겠죠. 너무나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고객님의 우산이 되고, 눈물이 나시는 고객님께는 그분의 행커칩이 되어드리는 서비스. 그런 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겠다, 실제로 나의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요즘 면접 답변의 트렌드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사 면접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풀서비스 항공사에서 면접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항공사에서 추구하는 서비스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티웨이나 제주항공 같이 저비용 항공사에서 면접을 보게 된다면 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저비용 항공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답변의 현명함을 좀 더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객실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